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배웠거든요. 기억나요? 첫째 시간에 정책심의위원회 많은 내용은 안 했지만 조금 배웠거든요. 근데 여기 위원회잖아요. 같은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공제사업 운영위원회예요. 같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같은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비교를 해놨어요. 내가 비교를 해놔서 잘 비교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짚어볼 건데 이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공제사업 보험사업이잖아요. 그 업무집행을 감독 협회에다가 둔다. 자, 여러분들이 왜 여기다가 노란 분필을 해놨을까요? 중요하니까 이 네 단어를 숙지하셔야 돼. 심의, 감독, 협회 둔다. 자, 그러면 기억난가 봐. 우리가 앞에서 정책심의위원회는 둔다고 배웠어요? 둘 수 있다고 배웠어요? 기억이 없죠? 여기는. 기억이 없죠? 둘 수 있다. 앞에서는 둘 수 있다. 그 밑에 비교해놨거든요. 그 도표에. 그래서 이게 이제 거기서는 막 둘 수 있다고 막 공부를 했는데 여기는 둔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죠? 근데 이게 혼자 공부하면 이거 신경 쓰냐고. 이런 거 신경 안 쓰지. 둔다, 둘 수 있다, 뭐 이런 거. 앞에하고 뒤하고 이제 앞에는 또 배운 지가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둔다인지 어디가 둘 수 있다는지 이게 구별이 안 돼.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짚어야 돼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과목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게 짚어준 대로. 특히 이제 이게 지금 전자칠판으로 하면서 이게 다 해놨잖아요. 그냥 할 때는 내가 말로 해요. 말로. 이거 중요하다, 동그라미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전자칠판이니까 일단은 색깔을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체크하기 편할 거거든요. 그죠? 이 파트. 근데 이제 말로 하면은 이제 듣는 사람도 하는데 또 집중이 안 된 사람은 또 놓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색깔을 넣어놨으니까. 그리고 이원수는 19명 이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기억난가 봐. 거기 정책시험에는 이원은 몇 명이라고 배웠어? 분명히 내가 했어, 이거. 거기 밑에 봐야 되죠? 7명에서? 이제 기억납니까? 그거? 첫째 시간에 했는데? 근데 여기는 19명.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다 비교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 지나면 다 잊어먹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 또 해놓고 또 한 달 지나봐. 또 잊어먹어요. 잊어먹게 돼 있어요. 안 잊어먹는 게 이상하지.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잘 잊어먹어. 왜 더 잘 잊어먹겠어요? 아니, 과목마다 이제 양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공부 양이. 과목마다 이제 양이, 앞에는 이제 지금 조금 배웠으니까 조금만 들어오잖아요. 과목마다 이제 지나면 전 범위가 이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많아져. 그러니까 더 잊어먹어요. 양이 많아지니까.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캐치를 하려면 계속 또 해야지. 반복해서. 그래서 아까 내가 뭐 다져가고, 습득하고, 다져가고, 습득하고, 잊어먹은 거 또 습득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계속 과목별로 이제 양이 막 많아지잖아요. 이게 더 잊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9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비교를 해놨어요. 비교한 거 볼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리고 둘 수 있다고. 여기는 협회에다가 둔답니다. 이거 비교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는 앞에서 위원장 1명 포함해서 7명에서 11명. 여기는 몇 명? 19명. 자, 비교를 해야 되고. 잊어먹으면 또 하면 되니까.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둘 다 2년이요. 둘 다 2년이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가 남은 기간 한다. 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 이거의 차이가 있어요. 연임. 둘 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남은 기간은 둘 다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 연임. 그러면 어디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운영위원회. 딱 한 번 연임할 수가 있다. 이래. 근데 여기는 연임 규정이 없거든요. 연임 규정이 없어. 거의 비슷한데 이거 하나 차이가 있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앞에서 했는데 위원장이 없으면 누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직무를 누가 대행하느냐. 여기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부위원장. 그럼 왜 저기는 부위원장이 안 할까?
왜 안 한다 그랬어? 이것도 이야기했는데 그때. 그래, 부위원장이 없어서 그래요. 없으니까 이 위원장이 지명을 해줘. 내 업무를 대행하라. 근데 여기는 부위원장이 있으니까 부위원장이 대행을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1차관, 이것도 앞에서 했죠? 기억나요, 이거? 국장이 아니라 1차관. 근데 여기는 이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위원장이. 이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부위원장 없다 그랬죠? 정책심의는 없고, 여기는 이것도 부위원장도 이원 중에서 호선입니다. 호선. 그리고 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자리에서 이거요. 이거 내가 중요하다고 앞에서 할 때 이야기했어요. 국장이 임명이 초한다. 이원장이 아니라 누가 임명이 초한다? 국장. 그럼 아까 이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이 초한다. 그래서 주의하라고 앞에서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따로 누가 임명한 게 아니라 법에 규정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위원장 의무는 둘 다 똑같아요. 이 위원장 의무는 둘 다 똑같은데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그랬죠? 개최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 긴급할 때는 개최 전날까지 통지해요. 여유가 없어, 7일. 아니, 그렇죠. 7일 여유가 없는데 뭐 7일 어떻게 기다리냐고. 개최 전날까지. 원칙은 며칠 전까지? 7일 전 회의한다고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 7일이 민법에서 이게 보통 뭐 그거 하면 7일이거든요. 회의 소집하는데 거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7일이고 긴급할 때는 개최 전날. 이건 똑같습니다. 똑같아.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의장이 되고 저거 똑같고. 그 다음에 이거 별표 쳤어요. 자, 회의는 둘 다 제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용 과반수 찬성으로. 그러니까 이 둘 다 과반수인데 개의는 제적위원입니다. 의결은 무슨 위원? 출석위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과반수. 반수가 아니에요. 과반수. 과반수가 뭐예요? 반을 넘어 선 걸 말해요. 반수하고 과반수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똑같아요. 이거 회의.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사무처리. 여기도 간사 한 명을 둬요. 여기는 간사 서기를 둬요. 근데 둘 다 누가 지명하고 임명하냐? 여기는 이 위원장이 지명. 여기도 이 위원장이 임명. 자, 둘 다 이 위원장이에요. 둘 다 이 위원장. 이 위원장 동그라미. 먼 어떻게? 그러면 여기서 이 위원장 개념 자체는 다르죠? 저기는 국토교통부 1차관이고 여기는 호선된 사람이니까 개념은 다르지만 간사서기, 간사는 이 위원장이 임명, 지명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간사 업무, 여기 정책심의회는 간사 업무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 작성하여 다음에 보고하고 보관하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당과 여비. 여기는 정책심의위원회는 출석한 위원하고 관계 전문가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위원은 제외됩니다. 수당과 여비 안 준다고. 왜 공무원들 안 주겠어요? 자기 업무니까. 자기 월급 받고 있잖아요. 자기 일인데 또 수당과 줄 필요 없죠. 그러죠. 자기 업무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은 제외되고 그 외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공개사업 운영위원회는 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이런 법 규정이 없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이거 중요합니다. 운영. 별표 쳐넣으세요.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여기는 의결을 거쳐서 이 위원장입니다. 여기는 심의를 거쳐서 이 위원장이에요. 자, 둘 다 이 위원장 갖고. 자, 근데 여기는 뭘 거쳐서? 이거 앞에서 의결사항, 심의사항 할 때 한번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심의예요. 근데 이게 헷갈려.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심의를 거쳐서 이 위원장. 저기는 의결을 거쳐서 이 위원장. 이해되셨어요? 자,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게 자꾸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심이라고 외워놓으라 그래요. 정책심의위원회를 먼저 배우잖아요.
그래서 의결에서 여기는 나중에 배우니까 심의, 의심, 의심. 그래서 의결이 먼저, 심의가 나중에. 그래서 의결을 거쳐서 이원장, 심의를 거쳐서 이원장. 헷갈리거든요.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자, 그렇게. 그리고 이제 거미 심의사항 그 밑에 나와 있는데, 그건 이제 서서히 할 거예요. 심의사항 앞에 거는 앞에서 이미 했잖아요. 근데 서서히 할 겁니다. 일단 이 정도 비교를 잘 해놨으니까, 자꾸 보세요. 그럼 잊어먹으면 어떻게? 또 보면 돼요.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이제 아직도 한 10개월 남았어요? 꽤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되게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또 짧아요. 왜냐하면 한 바퀴 돌아가면 2달이 팍 지나거든요. 한 코스 2달 지나고 또 한 코스 돌아오면 2달 지나. 근데 2바퀴 돌아도 많이 안 것 같지만 별로 안 게 없어. 그럼 벌써 5월 되어버려요. 이제 지금 12월 다 끝났잖아요. 1, 2월, 3, 4월 지나면 이제 2바퀴 돌고 나면 5월이거든요. 그래, 안 그래? 그럼 5월 되면 이제 7월부터는 문제풀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5월 정도 되니까 모의고사 보니까 점수가 안 나와. 그럼 마음이 이제 조급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남은 거잖아요. 지금 보면. 근데 지나다 보면 2달씩 팍팍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럼 2달 다 팍팍 지나가 버리다 보면은 이게 또 시간이 또 금방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강조한 게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라. 지나고 나면은 이제 후회스럽거든요. 근데 그게 어렵죠. 소중하게 여긴다는 게. 보통 밀어놓잖아요. 나중에 해야지. 심지어 또 1월 달에 해야지. 또 3월 달에 해야지. 그러죠. 밀어놓죠. 사람 심리가 그래요.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이렇게 잘 통제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제 비교는 끝났고 그 심의사항은 나중에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오른쪽 보면은 재무 건전성 유지가 나와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 나와 있어요? 밑에가 있구나. 재무 건전성 유지. 협회는 이거 밑줄 그어야 돼요. 공제금 지급 능력하고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상에서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된다.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유동성 확보 세 가지.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유동성 이 세 가지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 자, 눈에 딱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익숙하게. 이런 게 있다.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켜라. 이런 규정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 조사 검사 나와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공제사업이 뭐라 했어요? 보험사업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공제사업을 누가 검사하느냐? 금융감독원자. 이거 이제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공제사업 조사 검사 감점 금융감독원자. 여기 권한이 중요하거든요. 권한이 중요한데 잘 봐보세요. 조금 이따 우리가 협회 다 배우고 나면 알겠지만 협회는 대부분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이거든요. 대부분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한이에요. 근데 이것은 금융감독원 원장이에요. 공제사업 조사하고 검사하는 것만큼은 금융감독원 원장의 권한이다. 근데 누구 요청이 있을 때만 해요? 국장의 요청이 있을 때 조사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이 권한이 중요한데 협회분 대부분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이것만큼은 금융감독원 원장이다. 공제사업 조사 검사 관청은 금융감독원 원장이다. 이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좋아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개선명령 나와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사항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공제가입자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다음 각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개선명령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럼 개선 명령권자도 결국 누구란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이에요. 국장 동그라미. 권한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개선명령 조치사항이 여러분들 33회 시험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거 시험 나왔거든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게 25회 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29회에 출제가 됐어요. 몇 년이야 이거? 4년 주기죠? 그리고 내가 이 앞전에 강의할 때 33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나왔어. 나왔어. 약간 변형해갖고 나왔어요. 변형해서 나왔는데 딱 4년 주기잖아요. 4년. 여러분들 이제 34회니까 33회 수강생들한테 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25회에 나오고 29회에 나오고 33회 4년 주기니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나왔어요. 참 신기하죠? 자, 그러면 이 개선명령 조치사항을 내가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업무집행 방법의 변경. 변경 동그라미. 자산 애탁기간의 변경. 변경 동그라미. 자산 장부 가격의 변경. 변경 동그라미. 아니 이걸 다 외우려면 힘들어. 이게 변경만 외워놓으면 돼. 그렇죠? 그리고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보유 동그라미. 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자산은 무슨 처리? 손실 처리. 그래서 내가 변경, 보유, 손실 처리 이렇게 외우라 그랬거든요. 변경, 보유, 손실 처리. 이제 뭐 33회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지만 여러분 때는 안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하여튼 개선 명령 조치사항, 변경, 보유, 손실 처리 일단 이렇게 해 놓으세요.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이렇게 잡아놔도 골라내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 밖에 입법 공개기준 준사위 안에 공제건조 해처는 경우 개선명령 이런 것이 이제 개선명령 조치사항이거든요. 변경, 보유, 손실처리 이렇게 일단은 공부하면 편하잖아요. 자, 이거 국장입니다.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이다. 권한이 중요합니다. 자, 임원에 대한 제재 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도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쳐야 돼요. 권한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협회 임원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자,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자, 징계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누구다?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도 누구다? 아까 개선명령 조치사항도 누구다? 국장이잖아요. 이게 협회는 거의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근데 아까 공제사업 조사 검사만큼은 금융감독원 원장. 그래서 이제 권한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공제에서 위반했다, 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제목권은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이럴 때 시정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국장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노란 색깔 이게 중요합니다. 노란 색깔 국장 권한 중요하고 징계 해임 요구 시정 명령 됐어요? 자, 협회 감독 기관은 누구라 그랬어요? 봐, 대부분 국장이잖아요. 협회는 거의 다 국장이에요. 조사 검사 빼고. 근데 아까 우리가 협회는 주사무도 있고 지부 지회도 둘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지부는 아까 어디다 둔다 그랬어요? 여기는. 그러면 지부 감독 기관은 시도지사하고 국장 같이 되느냐, 아니면 국장만 되느냐, 지회 감독 기관은 국장만 되느냐, 등록관청, 시장구소 구청은 같이 되느냐 이 문제가 제기되죠. 근데 오로지 누구만? 국장만 됩니다. 근데 이게 자주 틀려. 수험생들이 왜? 시도에 설치되니까 시도지사도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 내놓으면 맞다고 그래요. 아니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도 5월달 되면 맞다고 한다니까? 왜? 잊어먹어서. 그죠? 근데 설치는 시도에 설치되든 시군구에 설치되든 감독만큼은 오로지 누구다? 국장. 주사무소가 됐건 지부가 됐건 지회가 됐건 오로지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감독을 할 수 있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only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온리 뭐니? 온리 쉬워 어려워? 되게 쉽죠? 쉽죠? 그래 절박기다. 쉽더래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우리 과목 특징이 그러잖아요. 공부할 때는 쉬운 것 같은데 시험 보면 점수 안 나오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고 우리 과목도 이 내용에 따라 벌칙이 많잖아요. 그걸 다 연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돼야지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점수 나온 거 보면은 이제 뭐 막판에는 좀 나올 수 있겠지만 모의고사 볼 때는 비슷해요. 공법이든 중개사법이든. 공법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또 채점하면 또 맞거든. 중개사법은 다 맞은 것 같은데 채점하면 또 다 틀리거든. 그쵸? 좀 비슷해.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꼼꼼하게 짚어야 되고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감독계는 국장이고, 자, 감독 방법이 있어요. 국장은 협회, 이게 주사함수를 말하죠. 지부 지에 대해서 필요할 때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밑줄 보세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밑줄 긋고 여기다가 행정명령이라고 적으세요. 이걸. 감독 방법이 행정명령. 자,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걸 줄여서 행정명령이라네요. 자료 가져와. 그래서 감독한다고. 됐어요? 그리고 밑에 여기 뒷지문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밑줄 보세요.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지문 있어요? 이걸 달리 표현해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행정조사라래요. 행정조사라고 적으세요. 이게 사무소에 들이닥쳐서 조사한다는 거죠. 누가 자료 제출하면은 불법적인 자료 제출하겠어요? 다 걸리지 않을 것만 제출하지. 그죠? 그러니까 직접 사무소에 들이닥쳐서 조사하는 걸 행정조사 또는 자료 제출을 해서 하는 걸 행정명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감독 방법이에요. 감독 방법. 됐어요? 네, 이제 왜냐하면 이게 이제 행정명령이란 단어하고 조사란 단어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무소 출입한 것을 행정조사, 자료 가져와 해서 하는 걸 행정명령. 됐어요? 감독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국장이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아까 협회는 총회를 둔다 그랬어요? 둘 수 있다 그랬어요? 총회. 둔다 그랬잖아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총회가 필수라 그랬죠. 그러면 총회 의결 내용은 언제까지 보고한다 그랬어요?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보고 동그라미. 이거 다 동그라미 쳤어요, 이거요. 지체 없이 하고 보고. 지체 없이는 기간이니까 알아라 그랬어요. 기간이니까. 뭐 지체 없이 5일, 7일 이런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보고 동그라미. 아까 우리가 승인 배웠잖아요. 이건 승인이냐 보고사항입니다. 이것도 신경 써야 돼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보고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 보고사항, 총회 의결사항은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지체 없이 보고, 국장에게. 자, 그 다음에 신고 의무가 나와 있죠. 협회가 지부지회를 설치한 때, 한때를 사전 신고라고 봐야 돼요? 사후 신고라고 봐야 돼요? 사후 신고. 사후? 한때가 사후란 뜻이에요. 사후라고 적으세요. 지부는 어디다 신고한다? 그러면 역지에 외우지 말고 왜 시도지사가 되겠어요? 시도에 설치하니까 사람인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그럼 아까 지혜는 어디다 설치한다 그랬어요? 시군구에 설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에 신고한 거예요. 등록관청이 어디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외우지 말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시도에 설치하니까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거고 시군구에 설치되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신고사항이란 거 알아야 되고 사후 신고란 거 알아야 돼요. 한때. 뭐 구체적인 기간은 없어요. 설치 한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복습할게요. 우리 신고 배운 거 복습. 우리가 신고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배웠죠. 그럼 사전 신고라고 배웠어요? 사후 신고라고 배웠어요? 사전? 사후? 여기는 사후. 여기는 기억이 없죠? 사후? 구체적으로 며칠? 기억이 없죠? 며칠? 7일? 기억이 없죠? 기억이 없고? 10일. 답이 하나 나왔네. 10일. 10일 이내. 이내란 말이 사후거든요. 10일 이내. 사후. 그럼 또 복습할게요. 우리가 하면서 신고 또 배웠는데 우리가 앞에서 휴폐업을 배웠어요. 사전 신고라고 배웠어요. 사후 신고라고 배웠어요. 휴폐업. 사후? 며칠? 기간, 시간 생각이 안 나고. 여기는? 사후? 그때 결석했고. 사전?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사전. 30일이 뭐 사전. 30일 전까지? 여기는? 사후? 기억이 없고. 사전. 언제? 구체적으로. 아주 좋았어요. 틀렸어. 미리. 휴폐업 신고 미리. 휴업기간 변경 신고 미리. 재개 신고 미리. 사전 신고입니다. 자, 몇 페이지에서 배웠냐면 거기 44페이지. 그 44페이지 보면은 첫째 줄을 보면 휴업하고자 폐업하고자 그래서 미리 동그라미 쳐놨을 텐데 동그라미 쳐졌어요? 안 쳐졌어요? 쳐졌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고냐 통고냐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신고도 사후 신고냐 사전 신고냐 이것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잊어먹으면 내가 한 번씩 읊어줘. 그럼 걱정 안 해도 돼요. 잊어먹으면 모아서 한번 읊어주잖아. 모아가지고 사무소 이전은 10일 이내 사후, 휴폐업 신고, 변경 신고, 재개 신고는 미리 신고, 사전 신고. 기억나요? 한 번씩 내가 모아서 다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의만 열심히 들으면 돼. 강의만 열심히 들으면 다 해주니까 잊어먹으면 내가 한 번씩 읊어줘요. 모아가지고 신고 그러면 쫙 한번 모아가지고 배운 거. 그 다음에 방금 배웠던 지부지혜는 신고 맞는데 사후다 사전이다? 사후죠. 그럼 구체적인 기간 없고 설치? 한때. 이건 한때.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읊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먹으면 내가 모아가지고 한번 읊어준다니까?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됐죠? 자, 그래서 그런 거 다 알아야 돼요. 우리 과목은 그런 게 다 시험 문제예요. 사전 신고냐 사후 신고냐 이것도 시험 문제. 모아가지고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잊어먹으면 모아가지고 한 번씩 해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이 민법 규정의 준용 이거 나와 있잖아요. 자, 협회에 관해서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요? 아까 협회 성격이 뭐니까? 사단법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법을 준용. 민법에 보면은 우리 법에 이게 없으니까 민법에 보면은 여러분들은 안 배우는데 민법 총칙에 법인을 배우거든요. 공인중개사는 안 배워.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배워요? 의사표시부터 배우죠. 그 전에 이제 법인들이 있어요. 총칙이가 민법 총칙이가 주택관리사는 배워요. 그럼 보면 재단법인 어디 도망갔어요 이거? 그렇죠? 여기 보면 민법에 보면 재단법인에 관한 법 규정도 있고 사단법인에 관한 법 규정도 있고 조합에 관한 법 규정도 있어요. 근데 이 셋 중에서 우리 협회는 성격이 사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준용하는 거예요. 이 법을 갖다 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건 준용하지 않아. 이거 다 시험 나왔어요. 이것도 시험 나고 이것도 시험 나고. 자, 협회는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시험 나왔어요. 틀렸죠?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것도 시험 나왔거든요. 우리 중개사 시험에. 틀려. 그럼 뭘 준용한다? 그 이유는 협회 성격이 뭐니까. 그래, 이거 민법에 보면 이런 법 규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갖다 쓴다 이 말이에요. 준용한다는 말은 그거 갖다 쓴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협회 성격이 사단법이니까 민법에 사단법인에 관련된 규정만 갖다 쓴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이거 한 줄이지만 이것도 시험 나오고 이것도 시험 나오고 그러죠. 아니 진짜 지문으로 이렇게 다 나온 지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신경 써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란 대로만 하면 돼요. 됐죠? 자, 협회 끝난 것 같은데?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공인중개사 협회, 이제 협회가 뭐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자주 잊어먹어서 틀려. 수험생들이 자주 잊어먹더라고요. 이게 빨리 캐치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좀 생소하나 봐. 이게 협회가 좀 생소한 내용이 있어갖고 빨리빨리 캐치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자꾸 일단은 지문을 자꾸 익혀야 돼요. 지문을. 지금 처음 하신 분들은 뭐 어느 과목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조차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지문을 익혀서 이렇게 익숙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해되셨어요? 쉬워? 어려워? 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야 돼? 교육. 교육 나옵니다. 교육은 이제 비교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실무교육하고 연수교육하고 직무교육 그리고 이제 예방교육이 있어요. 예방교육은 별도로 하고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실무교육이라는 건 중개업 하기 전에 받는 교육. 그래서 우리가 학교 간 사람 실무교육 받잖아요. 그죠? 예, 중개업 하기 전에 받는 거. 이건 재교육입니다. 재교육. 글씨가 흘러가지고 이게 묘자인지 그러니까 이게 자꾸 흘러 내려갑니다. 지우개. 네,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흘러 내려가니까 재교육 성격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직무교육도 중개업 하기 전에 받는 교육이거든요. 직무교육도 중개업 하기 전에 받는 교육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교육 개략적인 개념을 공부했어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입니다. 됐죠? 좋았어요. 그럼 이제 가장 먼저 공부할 게 교육 실시권자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실무교육 실시권자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시도의사. 연수교육도? 그럼 직무교육은 시도의사도 실시권자가 되고 또는 누구? 등록관청. 실무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연수교육 실시권자도 시도지사.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대상자, 이거 별표 쳐놓으세요. 이 대상자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실무교육은 누가 받느냐?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 달리 표현해서 개공이 되려고 하는 사람, 사장 되려고 하는 사람. 그죠? 그리고 우리가 법인도 만들어서 중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법인은 누가 받으랬어요? 사원? 임원. 이거 앞에서 배웠는데 기억나? 자, 복습할게요. 사원이 누구라 그랬어요? 사원. 우리가 분명히 두 번째 시간에 배웠어요. 사원이 어떤 사람을 사원이라고 했어요? 자, 당첨. 사원. 법인은 사원이 있잖아요. 다 당첨. 기억이 없어요? 여기는. 그렇지. 무한책임 사원. 합자 한 명에서 무한책임 사원. 죽었어요. 그럼 임원은 누구라 그랬어요? 임원. 사원은 무한책임 사원이고. 우리가 분명히 임원 배웠잖아요. 대답했으니까 또. 또 임원은 생각 안 나? 헷갈려? 여기는. 기억이 안 나고. 기억이 안 나버려요? 그래, 이사감사. 나왔네. 이사감사.
주식회사 유한해서 이사, 감사가 임원이라고 그랬어요. 뭐 여러분들 대표이사가 사장이잖아요. 뭐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거 들어보셨죠? 이분들이 임원진이거든요. 경영하시는 분들 임원진. 그러니까 이 주식회사 유한해서 이사, 감사고 이건 무한책임. 이게 그럼 몇 명이 실무교육 받으라 했어요? 그것도 앞에서 배웠거든요. 전원. 기억나요? 이게 자격증 있는 임원이든 자격증 없는 임원이든 다 실무교육 받으라고. 전원이라고 적으면 돼요. 거기 옆에다가. 우리가 앞에서 전원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든 없든 임원, 사원으로 돼 있는 사람 다 실무교육 받으라고. 그리고 법인은 뭘 설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분사무소 책임자가 받아야 돼요. 분사무소 책임자고. 분사무소 대장을 책임자라 그래요. 그리고 소공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가면 어차피 이제 이거 하면 이거 할 거 아니에요. 올해 학교 가면 여러분들 이거 하면 이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무교육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무조건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 이해됐죠? 그러니까 실무교육. 아까 어디서 받는다 그랬어요? 실무교육 아까, 오늘 안 했구나. 실무교육은 좀 이따 배워요. 실무교육 여기서 받는 거. 이 실무교육은 이제 학교랄지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있거든요. 뭐 대학 있어요, 대학. 거기든지 뭐 협회. 아까 협회에서도 위탁받아서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협회. 그 다음에 공기업, 준조업 이런 데서 받는데 대부분 협회에서 많이 신청해서 받으면 돼요. 협회에서. 그죠? 이분들이 실시권자지만 위탁을 해서 하니까 협회가 위탁받아서 하잖아요. 그래서 협회에서 받으면 돼요. 신청하고. 그리고 연수교육 아까 뭐라 했어요? 재교육이라고 했잖아요. 재교육. 그랬죠? 그러니까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하고 누구라 그랬어요? 개공하고 누구? 개공하고 누구? 개공하고 누구? 개공하고 소공. 그 말이구나. 무슨 말? 그 말입니다. 저 말이 아니라. 그리고 중개보조원은 무슨 교육을 받아야 돼?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아라.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되게 쉽죠? 그죠? 자격증 없이 취업한 사람 직무교육 받는 거예요. 자, 이 교육 내용 이것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어떤 교육을 시켰냐? 이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습득.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실무 교육은 중개업 하기 전에 받는 교육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미리 습득을 해야 되겠죠? 이걸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경영 실무하고 직업 윤리는 공통이에요, 공통.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외우면 돼요. 일단 이건 공통적인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아까 연수 교육은 재교육이라 그랬죠. 그럼 법하고 제도가 자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과목 중에서도 1차 과목은 잘 안 바뀌거든요. 민법하고 학교는 잘 안 바뀌는데 2차 과목은 다 잘 바뀌어요. 우리 중개사부터 바뀌고 공법, 세법, 세금 뭐 수수료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거 교육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중개업 하신 분들이 이제 공부 안 해버리면 안 돼. 왜냐면 법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의뢰인들에게 물어보면 중개 보수부터 시작을 해갖고 법이 바뀌는데, 그럼 교육을 알아야지 이거 또 거기에 적용해서 의뢰인들에게 설명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법이 바뀐지도 몰라. 그렇죠? 중개업소. 그럼 나한테 전화 와갖고 물어봐. 그러면 그거 전문으로 하는데 그거 좀 찾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것도 찾기 싫어갖고 나한테 전화 와. 귀찮거든. 누가 있어요? 거기 누가 있는데. 내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상가만 전문을 하는데 꼭 상가 임대차만 하면 공부하면 되잖아요. 상가 임대차 그 법이 바뀌었는데 그거 전화 와가지고 물어보고 맨날 그래요. 그렇죠? 그거 하나 찾아보기 싫어서. 그죠? 조금만 찾아보면 되거든요. 근데 찾아보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요, 이게 법하고 제도가 자주 바뀌어요. 그러면 교육을 시켜야지 거기에 맞게 또 설명을 해주고 중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연수교육 목적은 법 제도 변경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영실무하고 직업윤리는 공통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요? 이게 직무교육은 아까 누가 받는다 그랬어요? 보조원.
보조원들은 그러니까 지금 윤리교육만 시켜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중개 업무를 해요, 보조 업무만 해요. 그러니까 이 윤리교육을 시켜요. 윤리교육은 셋 다 있어요.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윤리교육. 그리고 이제 보조원들은 그래서 중개 업무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리교육 이거 주 내용이에요. 교육 시간이 얼마도 안 되니까. 그리고 교육 시기는 이제 실무교육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입니다. 신청일 전 1년 이내. 그러면 여기서 신청한다라면 이때부터 몇 년 이내? 1년 이내. 너무 빨리 받으면 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등록 신청일 전을 기준으로 몇 년? 등록 신청일 전을 기준으로 몇 년? 등록 신청일 전을 기준으로 몇 년? 그 말이다. 무슨 말? 그 말. 그쵸? 나중에 학교 가면 그 말 타러 가자고. 그쵸? 말 타러 가자고. 말 타러.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이때 등록할 것인데 이때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한 3년 후에 등록을 할 것인데 친구가 이때 받으러 가니까 같이 받아요. 그럼 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또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같이 이제 공부했잖아요. 실무교육 받으러 같이 가. 받고 와서 이제 자기는 참 나중에 개업할 건데 그럼 또 받아야 돼. 1년 지나버리면 또 받아야 돼요. 됐어요? 그리고 이제 법인은 분사무소 낼 수 있잖아요. 그럼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1년이네요. 모든 게 1년이에요.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받죠. 고용 신고일 전 1년입니다. 다 1년을 기준으로 해요. 근데 이 단서가 예가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예에 있다는 말은 중개업 하다가 폐업을 했잖아요. 폐업하고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도 있어, 없어? 그죠? 이때는 실무교육 안 받는다. 이게 예예요. 그죠? 그러니까 폐업하고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하면 실무교육 안 받습니다. 왜 이런 규정을 뒀어요? 폐업하고 1년 이내면 아직 중개업하는 감이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그러니까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1년 지나면 받아야 돼. 폐업하고 나서. 이게 예입니다. 교재는 없지만 예라는 것이 폐업하고 1년 이내에 등록하면 안 받아도 된다. 여기는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받으라 그랬죠. 그러면 고용관계가 끝난 다음에 1년 이내에 다시 취업할 때는 안 받아도 되고 1년 지나면 받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연수교육은 몇 년마다 받는다 그랬어요? 2년마다 받아요. 재교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무교육 받고 나서 2년 지나면 연수교육. 연수교육 받고 나서 또 2년 지나면 연수교육. 이해되셨어요? 자, 쉬워, 어려워? 쉽죠? 그죠? 눈물 나오려고 합니까? 그죠? 여기서 눈물 의미가 뭐예요? 기쁨의 눈물. 눈물을 잘못해서 뭐 피눈물이라고 해서 아니 간혹 가다 그러신 분 있어요. 그래서 기쁨의 눈물이요. 네,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는 고용신고일 전 1년이랍니다. 고용신고일 전 몇 년이네? 여기도 예가 있어요. 여기도 예가 뭐냐면 종료되고 1년 이내 다시 취업할 때는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1년 지나면 받는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이게 모든 게 뭘 기준으로 해요? 1년을 기준으로 한다. 됐죠? 자, 교육 시간 하죠. 실무 교육은 몇 시간 받는다 그랬어요? 28에서 32시간 이하.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그럼 며칠 정도 받아야 돼요, 대략? 3, 4일, 3, 4일은 받아야 되거든요. 대략.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12시간에서 16시간. 직무교육은 3시간에서 4시간. 3, 4시간. 이해됐어요? 자, 쉬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요? 쉽죠? 자, 이 시간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또 잊어먹으니까. 시험 볼 때 또 막 헷갈리잖아요. 막 그때 정신이 막 하는데 막 약간 뭐 숫자 바꿔놓으면 또 헷갈리고 그래요. 그래서 틀려나가는데 자꾸 연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사전 통지 있잖아요. 교육한다고 알려줘야 되거든요. 여기는 통지 안 합니다. 여기도 통지 안 해줘요. 여기만 통지해줘요. 연수교육만.
그러면 실무교육은 왜 통지 안 해줘요? 그렇죠. 누가 등록할 줄 알아서 통지해줘요. 그죠? 그러니까 알아서 받는 거예요. 자기가 등록할 사람, 취업할 사람. 알아서 받는 것이죠. 그러면 자격증 있는 사람에게 다 통지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냥 뭐 자기가 중개하려는 사람 미리 신청해서 받는 거고. 근데 연수교육은 통지를 해줘요. 왜? 연수교육은 무슨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재교육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교육? 재교육이기 때문에 실무교육 연수교육을 받으면 2년이 되기 몇 개월 전까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교육 일시, 교육 장소, 교육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자, 봐보세요. 몇 월 며칠 날 남양주시청에서 개정세법을 교육할 것이다. 알려준다고. 누구를 모시고 개정세법을 교육한다고 알려줘요? 전웅 교수님을 모시고. 누군지 모르지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알아요, 혹시? 잘 모르고, 여기는? 몰라? 자, 이따 물어봐. 일단 물어봐요. 옆에 분에게. 유명하신 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시 장소 내용을 무슨 교육을 시킬 것이다라고 통지를 해줘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통지 규정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실무교육하고 직무교육 알아서 신청해서 받는 거예요. 됐어요? 그다음에 교육 지침이 있거든요. 지침이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의사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 연수교육 균형 유지를 위해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자, 교육 실시권자는 아까 시도지사가 실시권자가 원칙이죠. 그러면 서울시 따로, 경기도 따로 이렇게 시도별로 시험을 시행하면은 균형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그리고 시험 교육 내용도 다 달라. 어떤 데는 풍수 갖다가 교육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막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럼 균형이 안 맞아. 그러니까 국장이 계략적으로 지침을 내려줘. 이런 교육 시키고 이런 내용을 시켜라. 그러면 이 지침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누구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침을 마련해서 뭐 할 수 있다? 시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확실히 좋아요? 아주 좋았어요. 자,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이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뭐요? 예방교육. 아까 우리가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을 이렇게 비교해서 공부를 했어, 안 했어? 했죠. 근데 예방교육은 통합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예방교육. 이제 워낙 이 중개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중개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 예방교육을 또 이런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실시권자가 셋 다 되는 거예요. 국장, 시도의사, 등록관장 셋 다 되는 거고, 또 여기는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시킨다 그랬어요? 개공이라 그랬어요? 개공 등이라 그랬어요? 등 동그라미. 이 등이 누구예요?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 다 들어가요. 아까 우리가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예방교육은 실시권자도 국토교통부 장관도 되고 시도지사 되고 등 실시권자도 셋 다 되고, 대상자는 개공이라 그랬어요? 개공 등이라 그랬어요? 등이라 그랬고, 그러면 실시해야 한다 그랬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건 임의상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관계없어. 지금까지 한 적 없어. 법에만 이렇게 해놨지 지금까지 내가 알기로는 한 적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건 할 수 있다. 근거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실시권자는 셋 다 되는 거고, 대상자는 개공 등, 보조원도 다 되는 거고,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연수교육은 2년이 되기 몇 개월 전까지 알려준다 그랬어요? 근데 예방교육은 며칠 전? 10일 전입니다. 10일 전까지 알려줘요. 기간이 자꾸 나오잖아요. 기간이 되게 많아요. 우리 과목에서. 다른 과목도 많죠. 근데 다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럼 잊어먹으면 어떡해요? 또 해.
계속 넣다 보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가 무궁무진해요. 그 많은 양을 다 넣어도 다 들어가. 근데 또 막 잊어먹기도 해요. 잊어먹기도 하는데 계속 반복하면 다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일단 10일 전까지 일시, 장소, 내용 그 밖에 필요한 공고하거나 뭐예요? 통지해야 돼요. 공고하거나 통지. 그럼 여기서 또 공고하거나 통지 색깔 넣어놨어 안 넣어놨어? 왜 넣어놨어요? 그러면 왜 중요해요? 아까 연수교육은 통지만 한다고 있었거든요. 연수교육은 공고한단 말이 없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연수교육은 공고한단 말이 없어요. 통지만 해줘. 근데 여기는 공고하거나 뭐요? 둘 중 하나예요. 공고는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신문 같은데 신문에다가 연수교육 아니 예방교육 한다고 이렇게 공고를 한다는 거죠. 거기다 해도 되고 직접 통지를 해줘도 되고. 됐어요? 근데 이제 뭐 개공, 소공, 보조원들이 그렇게 많은데 일일이 통지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신문에다가 예방교육 한다고 뭐 공고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이거요. 연수교육은 공고한다는 말이 없어요. 통지만 하는 거지. 그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에 교육비 지원.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개공 등은 부동산으로 예방교육을 받는 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실무교육하고 연수교육하고 직무교육은 교육비 지원한단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거기는 교육비를 지원한단 말이 없어요. 자기가 돈 내고 받아야 돼요. 요즘 얼마 한가 모르겠어요. 실무교육 받으면. 한 10만 원 넘어갈 것 같은데. 그 교육비. 근데 여기 예방교육은 이것도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지원할 수 있다 그랬죠.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할 수 있다에다가 몇 줄 그어놨어요? 예, 그거 아주 좋았어요. 색깔까지 넣어가지고. 예, 자, 할 수 있답니다. 한다 그러면 또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예산이 넉넉하면 또 지원해 주겠죠. 근데 예산이 또 부족하면 지원 안 해주겠죠. 이게 지원할 수 있다. 그래도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해도 좀 낫죠.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교육은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예방교육. 지금 단계에서는 내용 다 모르더라도 4가지 종류만 알아도 성공이야. 12월 달에서는. 어차피 이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됐죠? 우리 과목에서 이런 교육 종류가 4가지 정도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보칙 파트로 넘어갈 건데, 이 보칙은 다음 주로 넘길게요. 다음 주로 넘길 겁니다. 일단은 오늘